그러니까 저는 임대를 절대 쓰지 말으라고요. 임대 쓴다고 하면 저는 아예 하지 말으라고요. 그 반대로 반장님이 임대 남반지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반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으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독단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독단적으로 하면, 단체로. 독단적으로 하면 받는 보상액도 적어지고 소송 비용도 많아지니까 이게 되게 현명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소송을 해야 이길 가능성도 더 큰 거고.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저번한 바가 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저희가 고차장하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우리 반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겠지만 올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반장님 하시면 그 돈 투자해서 여기 얼마나 사람이 지금 더 이게 내가 이제 요번에 그 처음에 중고차를 알아볼 때도 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 차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이참에 새 차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 차까지 다 수소문을 해놓고 출고를 하려고 이제 특장에다 전화를 한 거지. 단가가 일단 중요하니까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단가 2배는 주셔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기본 상온 탑들이 지금은 이제 1600씩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좀 잘한다 싶으면은 2000까지는 먹여야 돼. 그럼 차값도 지금 600 올랐거든. 나 할 그렇죠. 때보다. 네. 그럼 지금 대가리 값만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6000에서 6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값만 8000이에요.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임대를 절대 쓰지 말으라고요. 임대 쓴다고 하면 저는 아예 하지 말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지. 임대에 대한 생각, 현재 지금 이 입장에서 임대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이제 임대도 개인 사정에 따라서 돈이 없고 하면 네네. 처음에 좀 초창기에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그 리즈 기간 동안 그거를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나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러면 제가 뭐 하는 동안 자기가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임대밖에 못 받는다. 근데 일은 하고 싶다. 그럼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나쁜 거는 그건 거지. 임대를 그 번호판을 가지고 와서 지입사로 통해서 들어오면 일단은 번호 비용 따로 나가야 되고 한 달 유지 비용 자체에서 일단 손해를 보고서 깔고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달에 뭐 20만원, 30만원 차이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 2년 가면 그죠. 1년이면은 내 차 유지비가 그만큼 거기에서 다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난방비를 뭐 1000만원을 주든 1500을 주든 차라리 안전된 거를 일단 그 부분에서 안정된 거를 일단 네가 구입을 하거나 뭐 임대를 하더라도 평생 임대를 하거나 네가 그만둘 때까지는 쓸 수 있는 난방을 다뤄라.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난방만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길어야 2년이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그 피해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많이 차를 보죠. 못 팔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또 둘째치고 이제 제일 피해인 거는 그건 어느 거예요. 때나? 이제 지네들도 임대 난바에 대한 그 난바비에 대한 수익료지 달달에 받는 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난바값이 전체적인 난바값이 올라가면 지네들도 올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계약 기간 맞춰가지고 아 난바 떼세요. 저희 쓸 일이 있어요. 이러면 기사 입장에서는 방법이 이거잖아. 아 돈 더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그 돈을 더 줘도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죠. 그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는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난바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미치는 거예요. 개별 난바가 아닐 거면 그러면 번호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번호판은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있어요, 반장님. 그 임대 난바를 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되게 당당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 찍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몰라요. 이거 지가 임대 난바인지를 모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 난바 보증금 얼마고 내 수수료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내 하면서 안 아깝게 그걸 주는 거예요. 관리자는 수수료 안 받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되게 잘못된 시스템이 이게 구조적인 건데 네?
어떻게 됐든 그 지입사나 영업용 남바가 아니면은 이쪽 일을 할 수가 못하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개별 남바를 내가 달았다고 해가지고 어디 소속이 되지 않으면은 일을 안 완제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심리가 뭐 콜로 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안정된 거를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서 하려고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송을 한다는 거는 내 시간을 소송하는 기간 중에서는 아무리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해도 출석을 해야 되고. 비용적인 시간적인 문제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 솔직히 이게 되게 웃긴 게 임대 남바가 보통 뭐 비쌀 때는 800, 맞아요. 뭐 적을 때는 300, 400 이건데 예를 들어 매출을 많이 찍는 사람들은 한 달이면 7, 800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돈이 아까워서 이 소송을 하겠냐고. 부대 비용이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반장님이 임대 남반지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반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으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 독단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독단적으로 단체로. 하면 독단적으로 하면 받는 보상액도 적어지고 소송 비용도 많아지니까 이게 되게 현명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소송을 해야 이길 가능성도 더 큰 거고. 왜냐면 모든 사기건들은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거든.